하이델베르크에서 플릭스버스를 타고 누렌베르크로 이동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일찍 도착해서 시내를 둘러보았어요. 파는 단위를 몰라서 과일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러우 전쟁 영향으로 빵, 꽃, 과일값이 전부 다 많이 올랐어요.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는 누렌베르크가 없었는데 버스는 잘 출발을 했습니다. 9시 20분에 출발해서 12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플리스버스는 처음인데 싸고 직행이고 연차가 없고 그래서 기차보다 좋습니다. 다만 대도시만 운행하고 출발 시각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도로변에 노란 꽃이 잔뜩 피어 있어서 가는 길이 즐거웠습니다. 누렌베르크 토박이 사빈 언니 말에 의하면 10월에 잠깐 핀다고 합니다. 누렌베르크 플릭스버스 정류장에서 사빈 언니를 만났습니다. 제가 누렌베르크로 간 날이 10월 21일 금요일이었어요. 10월 19일에 사빈 언니가 에어비앤비 트립 2시간 만에 한글 읽기 신청을 해서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20일에 답장하면서 제가 지금 독일 여행 중이라고 했더니 자신이 누른베르크에 산다고 했어요. 제가 내일 누른베르크에 간다고 하니까 믿을 수 없다며 서로 흥분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다 누렌베르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플리스버스 정류장에서 사빈 언니를 만나 시내 중심가로 와서 지금 이 노렌츠 교회를 둘러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이동하면서 마인강의 주류인 페그니츠 강 주변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언니가 자주 간다는 이태리 레스토랑에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언니가 추천한 음식이었는데 맛있었고 가격은 10유로 정도로 비싸지 않았어요. 과일차는 몇 유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빈 언니가 계산했고요.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수다를 떨고 언니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독일에서 혹시 특별한 인연을 만나면 주려고 한양도성 엽서와 북마커, 마스크, 팩 등을 준비했거든요. 점심 먹은 후 광장으로 나왔는데요. 유명한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아름다운 분수라고 하는 이 탑같이 생긴 황금으로 치장한 조각품이 있어요. 여기에 황금 고리가 있는데 왼쪽으로 3번 돌리면 행운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검은색 반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오른편으로 3번 돌려야 된다고 해요. 사빈 언니 말에 의하면 앞에 있는 황금색 링은 보여주기식이고요. 이 뒤에 있는 검은색 링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Well done. 그리고 광장에 있는 성모교회입니다. 성모교회는 과거에는 여자들만 출입할 수 있었다고 해요. 나중에 그 모든 사람이 입장할 수 있는 교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빈 언니는 그 화려한 노렌츠 성당보다 이 성모 성당이 좀 더 아늑해서 더 좋다고 했습니다. 저 말이 그려진 건물은 굉장히 고풍스러워 보이는데 현대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네모 반듯하면서도 고풍스러워 보이는 이 사각형 건물은 바우하우스 양식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사빈 언니가 누른베르크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네요. 이곳이 누른베르크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성 제발두스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누렌베르크 시청사입니다. 시의 규모에 비해서 시청사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 제발두스 교회는 그 첨탑 두 개가 달라서 그 양식으로 좀 유명하다고 해요. 네, 안에 들어가 보면 다른 그 교회에 비해서 그렇게 화려한 그런 그 내부 장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당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부교와 신교가 지역마다 강세가 다르다는 이야기, 사빈 언니는 큰 성당보다 작은 성당을 더 좋아한다는 이야기, 전쟁으로 파괴된 것을 복원했는데 어떤 것은 파괴되지 않았고 어떤 것은 미처 복원하지 못했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에서 나와 누렌베르크 성으로 가는 길에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벽 근처에서 작은 연주회를 하고 있었어요. 성벽 아래에 보이는 하얀 집이 듀러하우스입니다. 듀러는 누렌베르크 출신의 독일 국민화가 있지요. 누렌베르크는 히틀러가 사랑한 도시였는데요. 오늘날의 누른베르크는 히틀러의 도시가 아니라 듀러의 도시로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듀러는 명망 있고 부유하고 잘생긴 화가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이 작품은 듀러의 유명한 어린 토끼를 패러디한 거라고 하는데 흉물스럽게 생겨서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 지역은 여름날에 젊은이들로 바글바글한 곳이라고 합니다. 카이저브루크, 이 누른베르크 성으로 올라오면 누른베르크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듀러하우스에서 성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시내의 정경을 보느라고요. 이곳이 누렌베르크 관광의 핫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한양도성 그 심포지움에 갔다 누렌베르크 성에 관한 발표를 들었어요. 그래서 누렌베르크를 한번 와보고 싶었고 여행을 계획했는데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이 누렌베르크 토박이 현지인과 시내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누른베르크는 2차 대전 때 그 연합군의 폭격으로 거의 잿더미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복원을 해서 중세의 모습을 간직한 도시로 깔끔하게 단장하였지요. 사빈 언니 말에 의하면 성을 한 바퀴 도는데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한양 도성처럼 성곽길을 따라 걸으면서 누렌베르크를 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에서 내려다본 누렌베르크의 모습도 이쁘지만 이렇게 골목길을 다니면서 보는 누렌베르크 건물들의 모습도 참 이쁘지요. 이 골목이 누른베르크에서 가장 예쁜 골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갔던 룩셈부르크가 예쁘게 꾸민 소녀 같은 이미지라면 이 누른베르크는 멋지게 나이든 중후한 남성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빈 언니도 제 의견에 동감했고요. 누렌베르크는 기대했던 곳보다 훨씬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고풍스러운 옛 건물들을 볼 수 있고 유적지도 많고요. 비록 복원한 건물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 복원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에서 건물을 리모델링 하려면 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요. This is my house. Oh, really? Yes. 그리고 이곳에 저 빨간 건물 I know 있죠. why they sit 가운데 over 있는 there 저 because 건물이 they feed 사빈 언니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with 믿을 food 수가 and they feed, 없었지요. they're so stupid. 그 누른베르크 이미지에서 보던 곳에 직접 살고 있는 토박이 언니와 이 누른베르크 시내를 거닐면서 누른베르크 여행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빨간색 커다란 건물은 옛날에
병원으로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 저 건물에서 사람들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과연 치료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Because of the summer. 그리고 and 비둘기들이 막 all the 날아다니는데 construction on the 언니는 이 second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주는 사람을 참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에서 보는 누렌베르크 모습이 참 아기자기하고 예쁩니다. 그래서 커다란 중심지만 보지 말고요. 이곳에 와서 이 다리를 건너다니면서 누렌베르크의 새로운 모습을 보는 게 좋고요. 노란 버스는 시내 관광을 하는 투어버스입니다. 저 다리가 사형 집행인의 다리라고 하지요. 저 다리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가면서 보는 누렌베르크의 모습도 참 예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정말 그 감탄을 할 수밖에 없고요. 독일에서 본 가장 예쁜 광경 중에 하나가 이 페그니츠 강을 따라 있는 다리에서 보는 누렌베르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리를 건너면서 누렌베르크 시내의 아기자기한 모습을 보고요. 사빈 언니 사진도 찍어주고 제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사빈 언니가 누렌베르크에 살면서 이곳에서 찍은 사진이 없다고 해서 제가 찍어주었습니다. 물과 다리와 건물이 어우러진 모습이 참 예쁘지요. 다리를 건너고 난 다음에 시내 쪽으로 조금 나왔는데요. 독일 도시를 다니다 보면 어느 한 곳 죽은 곳이 없어요. 소도시도 다 생생하게 살아있고 골목골목이 빈집 없이 다 살아있다는 것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건물들이 참 예쁘지요. 새로 지은 건물들도 이 도시 옛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페그니츠 강가 다리가 있는 곳의 풍경이 누렌베르크에서 가장 예쁜 곳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이나 교회가 주는 웅장함은 없지만 아기자기한 독일 소도시의 예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누렌베르크에 오면 이곳도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리 앞에서 다시 한번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 늘 상상만 하다가 그 주인공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요. 이곳은 사빈 언니의 집입니다. 유럽의 집들은 이렇게 커다란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요. 집이 공사를 하느라 좀 어지럽기는 하지만 사빈 언니네 집에서 보는 풍경은 또 다른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 그물처럼 보이는 것은 비둘기들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요. 언니가 왜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들을 혐오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서울 궁궐에 쳐놓은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새들을 막기 위한 걸 보는 것 같습니다. 풍경 보라고 그물을 잠시 걷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선명하게 누렌베르크의 풍경이 다가옵니다. 특히 여름 저녁 무렵에 하늘이 빨갛게 물들 때 보는 풍경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이건 언니네 집 2층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네, 1층은 게스트하우스로 내주고 3층은 아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집 내부의 모습인데요. 이 집이 500년이 넘었다고 해요. 물론 전기도 들어오고 현대인의 생활에 맞게 개조는 했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현대식 건물과는
또 다른 느낌을 주지요. 언니네 집에서 본 누렌베르크의 모습이고요. (500년) 된 누렌베르크 페그니츠 강가에 있는 집의 실내 모습입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건물이지요. 그래서 이 500년 동안 굉장히 수리를 하고 계속하면서 이 집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요. Nice, isn't it? Sometimes, you know, when nobody was there, I had 중세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내부의 집 모습이 이러합니다. 물론 그때는 저런 샤워기나 그 뭐죠? 히팅 시스템 같은 것은 없었겠지요. 여기는 1층 게스트하우스입니다. 1층 게스트하우스에서 보면 이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2층 그 사빈 언니가 지내는 곳보다는 풍경이 조금 덜 이뻤어요. 네, 이렇게 오래된 집들에서 하룻밤을 묵는 것이 결코 가격이 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호텔이나 가정집에는 에어컨디셔너가 없어요. 에어컨이 없어서 저렇게 커다란 그 팬을 돌리는데 여름에는 무척 덥다고 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에어컨 그 시스템이 참 부럽다고 언니가 말을 했어요. 언니와 수다를 사빈 언니와 이야기를 마치고 저는 호텔로 돌아갔고요.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고 시내로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저 혼자 이 휴대폰을 들고 촬영을 하는 것이 무척 겁이 났어요.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거기에 모든 호텔 예약 정보와 그리고 기차표와 또 그동안 찍었던 사진과 기록물들이 다 있어서 이거 잃어버리면 완전히 끝장난다 생각하니까는 정말 벌벌 떨면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찍 출발해야 돼서 역의 위치를 확인하고요. 누렌베르크의 밤 풍경을 담아보았습니다. 밤 이때가 한 8시 정도 된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식당들은 다 문을 열었고요. 거의 모든 식당에 야외 좌석이 다 꽉꽉 늘어찼어요. 그래서 이 주말에 그 밤 풍경이 굉장히 활기찼습니다. 제가 묵은 호텔이 이 역과 시내 중심가와 굉장히 가까웠는데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이게 작은 호텔이어서 입구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 그리고 밤 늦게까지 밴드 소리가 들려와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 입구를 못 찾아서 멘붕에 빠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하룻밤을 묵었습니다.